바람이 불기 시작했네요. 어려워지겠는데요. 브래드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은지의 집중을 방해하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은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했어요.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은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보여줄게. 내가 쏘는 화살에 담긴 모든 것을.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정확히 관역을 향해 날아갔어요. 관역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그것도 너무 정확해서 관역이 두 동강이 날 정도였어요. 연습장이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브래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무시당하던 작은 한국 양궁 소녀의 단 한 발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날 관역이 깨지고 모든 사람이 침묵했죠. 구독과 좋아요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해주세요. 미국 오하이오 주 작은 시골 마을 그린필드 스포츠 아카데미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기숙사 건물 2층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강은지는 조용히 눈을 뜨며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7살 은지에게 이곳 생활은 이제 3개월째였지만 여전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작은 거울 앞에서 단정히 머리를 묶으며 은지는 오늘도 말없이 하루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기숙사 복도에서 마주치는 외국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그들의 시선은 항상 은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굿모닝. 은지. 룸메이트인 제시카가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 제시카는 친절했지만 은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엔 언어의 벽이 있었습니다. 은지도 굳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죠. 한국에서 온 조용한 소녀라는 것 외에는 아무도 은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은지는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은지에게는 그저 배경음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가끔 한국 음식이 그리웠지만 어머니가 보내준 김치와 미역국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지는 양궁부 연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궁이었죠.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은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습장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이미 활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 장비를 꺼냈죠. 어머니가 정성스레 포장해서 보내준 활과 화살들이었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는 순간 은지의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관역을 바라보았죠. 아버지가 어릴 적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비우고 오직 관역만을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화살도 흔들린다. 항상 중심을 잃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민호, 1990년대 전국체전 양궁 금메달리스트였던 아버지는 은지에게 활쏘기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죠. 단순히 관역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중앙에 박혔죠. 하지만 은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옆에서 연습하던 몇몇 학생들이 흘낏 쳐다보았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은지는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박순희는 3대째 전통화를 만드는 장인이었죠. 편지에는 한국의 근황과 함께 은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야, 그곳 생활은 어떠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픈 곳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아빠가 내게 물려준 활 실력, 그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겠지? 편지를 읽으며 은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은지를 믿어주었죠. 아버지가 떠난 후 혼자서 은지를 키우며 미국 유학까지 보내준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밤하늘을 그리워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별들이 떠 있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죠. 내일도 조용히 하루를 보낼 것이라 생각하며 은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곧 그 실력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양궁부에는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새로 부임한 헤드코치 마이클 톰슨이 첫 정식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톰슨 코치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이 학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는 유명인사였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된 양궁을 가르쳐주겠다.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야. 톰슨 코치의 첫 마디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학생들을 압도했죠. 양궁부 주장인 브래드 윌슨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Yes, sir.
브래드는 이 학교 최고의 양궁 유망주였습니다. 주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을 차지했고 대학 스카우트들도 주목하고 있는 선수였죠. 금발의 파란 눈, 전형적인 미국 스포츠 스타의 모습을 한 그는 양궁부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한 기본 리커브 보호였죠. 다른 학생들처럼 비싸고 화려한 장비는 아니었지만 은지에게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자,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실력을 보여줘. 톰슨 코치가 지시했습니다. 브래드가 가장 먼저 나섰죠. 최신형 컴파운드 보호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각종 보조 장치가 달린 화려한 활이었죠. 화살은 관역 중앙 근처에 정확히 박혔고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굿, 최고급 장비의 실력까지 갖췄군. 톰슨 코치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이 더 나와서 활을 쐈고 모두 값비싼 장비를 자랑하며 괜찮은 실력을 보였죠. 다음은 누구지? 코치의 시선이 구석에 있던 은지에게 향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기본 활을 들고 나왔죠. 순간 연습장의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저건 뭐야? 학교 대여용 활? 톰슨 코치가 은지의 소박한 활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이트나 스테빌라이저 같은 보조 장치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기본 중의 기본 활이었거든요. 이걸로 제대로 된 양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아시아식 명상인가? 하하, 코치의 비웃음 섞인 말에 몇몇 학생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브래드의 웃음소리가 특히 크게 들렸죠. 그 활은 장난감이지. 동양인 친구야. 진짜 양궁 선수라면 제대로 된 장비를 써야 해. 톰슨 코치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은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활을 잡은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코치님, 제가 한번 쏴보겠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톰슨 코치는 어깨를 으쓱하며 허락했죠. 좋아. 한번 해봐.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그런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 은지는 활 시위에 화살을 걸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마치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비웃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관역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는 순간 은지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어딘가 어색했던 움직임이 갑자기 자연스러워졌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관역 중앙에 박혔죠.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플루크겠지. 우연히 맞힌 거야. 그런 기본 활로 제대로 된 실력을 낼 수는 없어. 브래드가 중얼거렸습니다. 톰슨 코치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한 발 맞췄다고 양궁 선수가 되는 건 아니야. 쇼는 그만하고 벤치로 가. 브래드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웃으며 동조했죠. 은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장비를 준비해. 진지하게 양궁을 하고 싶다면 말이야. 톰슨 코치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활을 정리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은지는 연습장을 나섰습니다. 복도 한쪽 벽 뒤에서 잠시 멈춰섰죠. 가슴이 답답하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잠깐 떠올린 어떤 기억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은지야, 활은 장비가 아니라 정신과 마음으로 쏘는 거다. 하지만 은지는 그 기억을 다시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은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작게 미소를 지었죠. 아니에요. 저 여기서 더 배울 것들이 많아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룸메이트 제시카는 깊게 잠들어 있었죠. 은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양궁 연습장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스문의 시간 개방되는 이곳에서는 밤늦게 연습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조금만 쏴볼까? 은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운동복을 입고 조용히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죠. 연습장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고 은지의 발걸음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연습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빛만 켜져 있는 텅 빈 공간이었죠. 은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라면 편하게 연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장비실에서 자신의 기본 활을 꺼냈습니다.
낮에 모두가 비웃었던 그 활이었죠. 하지만 은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활을 들고 70m 거리의 관역 앞에 섰습니다. 학교 정식 거리였죠. 낮에는 30m에서 연습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활 시위에 걸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죠. 주변이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는 순간 은지의 몸이 기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밴 그 감각을 말이에요.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관역 중앙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보였어요. 관역에 박히는 소리가 연습장에 울렸습니다. 은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듯 두 번째 화살을 준비했죠. 이번에도 정확히 첫 번째 화살 옆에 박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까지 모든 화살이 관역 중앙 10점 영역에 집중됐습니다. 70m라는 먼 거리였는데도 말이에요. 그 자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돌아봤죠. 한국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나는 박민수야. 이 학교 체육 교사지. 너는 강은지 맞지? 박 선생이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박 선생은 관역에 박힌 화살들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저렇게 집중시키다니. 대단하구나.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 10발을 연속으로? 박 선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혹시 한국에서 양궁을 해본 적이 있니?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털어놓을지 고민됐거든요. 조금 해봤어요. 조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한 자세인데 박 선생이 은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은지의 서 있는 모습, 활을 잡는 방법, 모든 것이 수년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거든요. 네,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박 선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다면 내가 좀 더 자세히 봐도 될까? 다른 거리에서도 쏴보렴. 은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들킨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50m 거리에서 5발을 쐈습니다. 모두 완벽한 10점이었어요. 90m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선생의 눈이 점점 커졌죠. 도대체 내가 누구니? 이런 실력이면 그냥 학생이에요. 은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은 한참 동안 은지를 바라봤어요. 낮에 톰슨 코치가 너를 무시했다는 이야기 들었어. 그런데 이 실력을 가지고 왜 가만히 있었니?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지만 남에게 털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강요하지 않겠어. 박 선생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제대로 배운 사람이야. 은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연습 시간들, 전국 대회에서 받았던 박수갈채들. 다음 주에 학교 내부 시합이 있어.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 박 선생의 제안이었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가끔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도 필요해. 박 선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그 말을 남기고 박 선생은 연습장을 떠났습니다. 은지는 혼자 남아서 관역에 박힌 화살들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복잡한 마음으로 화살들을 정리하며 은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은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양궁부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 내부 시합 참가자 모집 공고였죠. 브래드와 몇몇 주요 선수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합은 완전히 우리 것이야. 다른 학교 코치들도 올 거라고 하던데. 브래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동조하며 웃었어요. 당연하지. 브래드가 우승하는 건 뻔한 일이야. 은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그때 박 선생이 나타났습니다. 은지야, 생각해봤니?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신청서부터 내볼까?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해도 되니까. 박 선생의 제안에 은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는 은지의 모습을 브래드가 봤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죠. 야,
아시아 애가 뭐라는 거야? 브래드가 신청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은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강은지, 너 정말 시합에 나갈 거야?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래드는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이봐, 이건 장난이 아니야.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시합이라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거든요. 그 기본 활로 우리랑 경쟁한다고? 웃기지 마. 톰슨 코치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브래드 편을 들었어요. 브래드 말이 맞다. 이 시합은 정말 중요한 거야. 대학 스카우트들도 온다고. 코치는 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하지만 박 선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톰슨 코치, 누구든지 참가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학교 규정상 문제없습니다. 톰슨 코치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규정상으론 그렇지만 그럼 문제없네요. 박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두 어른 사이에 끼어서 난처했어요. 브래드가 다시 나섰습니다. 좋아. 나가고 싶으면 나가. 하지만 예선에서 떨어져도 울지 마. 그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은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어요. 며칠 후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는 총 20명이었고 상위 8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이었죠. 은지는 가장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앞서 나간 선수들의 점수가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관중석이 술렁였어요. 브래드는 예상대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선수, 강은지. 아나운서가 은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이 은지를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은지는 천천히 사격선에 섰습니다. 손에 든 기본 활이 유독 초라해 보였죠. 다른 선수들의 화려한 장비와 비교되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애는 누구야? 장비가 너무 후진데 아마 그냥 경험 삼아 나온 거 아닐까?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톰슨 코치도 팔짱을 끼고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박 선생만은 진지한 얼굴로 은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직 관역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활시 위에 걸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몸의 중심을 잡았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관역 중앙에 박혔어요. 10점이었습니다. 관중석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화살도 10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관중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속으로 10점을 맞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까지 모든 화살이 10점이었습니다. 완벽한 점수였죠.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톰슨 코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퍼펙트 스코어. 강은지 선수가 완벽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은지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실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예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은지는 당당히 1위로 본선에 진출했어요. 브래드는 2위였습니다. 시상대에서 내려온 은지에게 박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정말 대단했어. 하지만 브래드와 톰슨 코치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본선에서는 어떨지 모르겠군. 톰슨 코치가 중얼거렸습니다. 브래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은지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본선만 남았거든요. 하지만 은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활약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본선을 하루 앞둔 목요일 밤, 은지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연습장에 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죠. 마음을 가다듬고 싶었습니다. 연습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비함이 열려 있었거든요. 분명히 어제 연습 후에는 제대로 닫아뒀는데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활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활시위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은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활시위 한쪽 끝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리한 칼로 베어놓은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주면 완전히 끊어질 상태였죠. 이게 뭐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활시위를 만져봤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한 짓이 분명했어요. 내일 시합 중에 끊어지도록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시합 도중 활시위가 끊어지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거든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은지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 글이 올라온 것이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은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궁부에 중국인이 침입했다고? 글을 열어보니 더욱 심했습니다. 은지의 예선 경기 모습이 사진으로 올라와 있었고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저 애 중국인 아니야? 표정 봐. 완전 로봇 같잖아. 기계처럼 쏘는 게 정상이야. 뭔가 이상해. 아시아 애들은 다 똑같아. 감정도 없고. 우리 학교 전통을 더럽히는 거 아니야? 댓글들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은지의 국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인종차별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은지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계속 알림이 왔습니다. 글이 더 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룸메이트 제시카를 만났습니다. 제시카는 평소와 다른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은지, 온라인에 올라온 글 봤어?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신경 쓰지 마. 그냥 몇몇 애들이 질투하는 거야. 제시카가 위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일찍 일어나 양궁부실로 갔습니다. 예비 활 시위를 찾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부실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밀리? 양궁부에서 유일한 한국계 2세였던 에밀리 김이 서 있었습니다. 은지보다 1살 위였고 그동안 은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선배였어요. 은지, 미안해. 에밀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가 미안해요? 어젯밤 브래드가 나한테 말했어. 너를 도우면 나도 양궁부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넌 그냥 지나가는 애잖아.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고. 은지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유일한 선배였는데 말이에요. 에밀리 선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에밀리는 그 말을 남기고 부실을 떠났습니다. 은지는 혼자 남아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예비 활시주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치워버린 것 같았어요. 시합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활을 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은지야, 박 선생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들 봤어. 정말 화가 나는군. 박 선생은 은지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더 걱정스러워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은지는 활시위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박 선생이 의심스럽게 물었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합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망가진 활시위를 그대로 들고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관중석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를 보는 시선들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코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어떨까? 브래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8명의 선수가 1명씩 차례로 활을 쏘는 방식이었죠. 은지는 이번에도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하나씩 좋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브래드는 역시 뛰어난 실력을 보였어요. 드디어 은지 차례가 됐습니다. 사격선에 서는 순간 은지는 활시위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화살을 쏘려는 순간 관중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망해버려 동양인. 관중석에서 터진 그 한마디에 은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빨리 쏘세요. 심판이 재촉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화살을 쐈어요. 관역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관중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두 번째 화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우 관역에 맞췄지만 가장자리에 낮은 점수였어요.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조롱했습니다. 어제는 뭐였지? 운발이었나? 역시 실력이 아니었네. 세 번째 화살을 쏘려는 순간 활시위가 툭 하는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장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합을 중단하겠습니다. 심판이 선언했습니다. 은지는 망가진 활을 들고 경기장을 떠났어요. 관중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활도, 꿈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모두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빠라면 뭐라고 했을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은지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 룸메이트 제시카가 들어왔습니다. 은지, 괜찮아?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포 왔어. 한국에서 온 것 같은데. 제시카가 침대 옆에 소포를 놓고 나갔습니다. 은지는 한참 후에야 몸을 일으켜 소포를 살펴봤어요.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소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김치, 미역국, 그리고 새왈씨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지에게라고 적힌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편지와 함께 작은 USB도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은지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겠구나. 아빠가 미리 써둔 편지야. 양궁은 어려운 스포츠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화살의 방향을 결정한다.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비웃고 심지어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활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다. 내 마음과 정신을 중심으로 이기는 거다. USB에 아빠의 마지막 훈련 영상을 담아뒀어. 힘들 때마다 보거라. 아빠가 내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진짜 양궁의 정신이 담겨 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자랑스럽다. 하지만 포기만은 하지 마라. 은지야, 너는 아빠의 딸이니까. 편지를 읽으며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편지를 써뒀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예상했는지 신기했어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아버지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은지가 어릴 때 찍어둔 영상인 것 같았어요. 은지야, 아빠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줄게. 영상 속 아버지가 기본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비 하나 없는 소박한 활이었죠. 좋은 장비가 좋은 선수를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이 좋은 선수를 만드는 거지. 아버지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쐈습니다. 정확히 중앙에 박혔어요. 사람들이 내 활을 보고 웃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짜 실력은 결과로 말하는 거야.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양한 거리에서 기본 활로 완벽한 사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은지야, 기억해라. 활 쏘기는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야. 어제의 너와 경쟁하는 거지.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봐라.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은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포 아래쪽에서 어머니의 편지도 발견했습니다. 은지야, 힘들지? 엄마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너도 끝까지 해보는 거야. 새 활시위들을 보냈어. 아버지가 쓰던 것과 같은 재질로 만든 거야. 꼭 필요할 때 써라.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어떤 결과를 내든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은지는 새 활시위를 손에 들었습니다. 부드럽고 튼튼한 재질이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은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며 은지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새활시위를 자신의 활에 끼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제의 실패는 이미 과거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아. 은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영상이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거든요. 양궁부실에 도착하니 박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니? 장비는 어떻게 된 거야? 박 선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망가진 활시위를 보여주었어요. 누군가 베어놓았어요. 박 선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군. 시합 운영위원회에 신고해야겠어. 아니에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박 선생은 은지의 눈빛이 어제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확고해져 있었어요. 오늘은 패자부활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실패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였죠. 우승자는 브래드와 1대1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연습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관중이었어요. 은지의 어제 실패 소식이 퍼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끌었나 봅니다. 저 애 또 왔네? 어제 망신당하고도 또 나와? 관중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브래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은지를 쳐다봤어요. 어제는 정말 안타까웠어. 오늘은 더 조심해야겠네.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조롱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은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래드는 뜻밖의 반응에 살짝 당황했어요. 톰슨 코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장비를 가져왔겠지? 코치가 은지의 활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기본 활이었지만 은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패자부활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실패한 5명의 선수 중에서 단 한 명만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이 하나씩 활을 쐈습니다. 모두 어제보다는 나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은지 차례가 됐습니다. 사격선에 서는 순간 연습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어제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첫 번째 화살을 활시위에 걸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어요. 오직 관역만이 보였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관역 중앙에 박혔어요. 10점이었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두 번째 화살도 10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브래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톰슨 코치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10번째 화살까지 모두 완벽한 10점이었습니다. 패자부활전 역사상 최고 점수였어요. 강은지 선수가 퍼펙트 스코어로 결승 진출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결승전까지는 1시간의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군. 아버지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은지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시간이 됐습니다. 은지와 브래드의 1대1 승부였어요. 관중석은 만석이었습니다. 브래드가 먼저 나섰습니다. 역시 뛰어난 실력을 보였어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10발 중 한 발이 9점이었거든요. 이제 은지 차례였습니다. 브래드와 동점을 만들거나 더 좋은 점수를 내야 했어요. 사격선에 선 순간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은지는 차분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확실했거든요. 9발을 연속으로 10점에 맞췄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남았어요. 마지막 화살을 활시위에 걸었습니다. 브래드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만약 은지가 이 화살도 10점에 맞히면 우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연습장의 특성상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브래드가 작게 웃었습니다. 자연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네요. 어려워지겠는데요. 브래드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은지의 집중을 방해하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은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했어요.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완벽한 자세였어요.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정확히 관역을 향해 날아갔어요. 관역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그것도 너무 정확해서 관역이 두 동강이 날 정도였어요. 연습장이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브래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우승했습니다. 관역이 두 동강 나는 순간 연습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어요.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몇몇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활을 든 채 관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자신의 화살이 관역을 완전히 관통해서 두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언빌리버블. 이런 장면은 처음 봅니다. 아나운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카메라들이 은지를 향해 집중됐지만 은지는 조용히 활을 내려놓기만 했어요. 브래드는 아직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대에게 완패한 것이었거든요. 톰슨 코치 역시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우승자 강은지.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박 선생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은지를 축하했어요. 정말 대단했어. 내 아버지가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박 선생의 말에 은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도와준 것 같았거든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은지가 1등 시상대에 올라서자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했던 소녀가 이제는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화려한 행사보다는 조용한 시간을 원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은지는 사람들을 피해 연습장 뒤편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여러 명의 기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은지 양,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실력을 숨기고 있었나요? 한국에서의 경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순간인데 정말 죄송해요. 은지는 정중하게 사과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자들은 아쉬워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은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우승했어요. 정말. 우리 은지가?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네. 아빠가 보내주신 활시위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내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통화를 마친 후 은지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 선생이 은지를 찾아왔습니다. 벌써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요. 정말 아쉽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양궁부가 얼마나 강해질지. 박 선생이 아쉬워했지만 은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웠어요. 이제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은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간 생활했던 이곳이지만 이상하게 그리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땅이 그리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은지는 아버지의 낡은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넣어준 것이었어요. 90년대 전국체전에서 입었던 유니폼이었습니다. 아빠, 저 해냈어요. 은지가 유니폼을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름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시각, 박 선생은 빈 연습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은지가 사용했던 관역을 바라보며 독백했어요. 세상은 참 이상해. 말 많고 떠들썩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지. 하지만 결국 조용한 한 발이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하지. 박 선생은 관역에 남은 화살 자국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중심을 관통한 흔적이었어요. 며칠 후, 인터넷에는 Silent Terror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마지막 한 발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관역을 두 동강 낸 한국 소녀의 완벽한 한 발, 말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한 진짜 양궁 선수. 조용한 영웅, 사일런트 에로우, 각종 매체에서 은지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지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은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우리 딸. 엄마, 저 이제 정말 양궁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 내 아버지처럼 말이지. 네. 실력보다 마음을 담은 선수요. 어머니는 은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장비나 스킬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년 후, 은지는 세계적인 양궁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오직 활로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은지를 사일런트 에로우라고 불렀습니다. 말없이 완벽한 한 발로 세상을 움직이는 선수라고 말이에요. 은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의 중심으로 활을 쏘는 것, 그것이 진짜 양궁이었으니까요.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은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한 발이면 충분해.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